조금 느린 이 과정을 이겨내시고 나면 어느 순간 변곡점이 찾아오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급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웸스입니다. 언어를 익히는 원리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어를 익히는 원리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꼭 소개해드려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스티븐 카라센이라는 박사님이고요.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신 책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지가 예쁘진 않죠? 그런데 내용만큼은 언어학에 있어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메이트 책을 인쇄소에 넘기기 3일 전 이분의 책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책 내용을 알고 나니 아뿔싸, 제가 말하는 언어를 익히는 원리와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메이트는 영어 문장의 구조라고 한다면 이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언어에 대한 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메이트 책 챕터 8에서 말하는 내용과 굉장히 겹치긴 합니다만 영어 문장의 원리와는 다르죠. 그래서 메이트 책의 내용이 이분의 원리에 의해서 뒷받침된다라고 초반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어떤 내용을 주장하셨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학습의 핵심은 언어에 담긴 메시지의 이해에 있다. 언어는 의미를 소리에 실어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스티븐 카라센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한국어로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로 제가 말하는 의미가 되겠지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의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그 메시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를 익히면서 그 의미의 흐름을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영어가 어려웠던 것이지요. 이해 가능한 입력을 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하기가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이해 가능한 입력을 올바른 입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습득과 학습은 전혀 다르다. 네, 우리는 그동안 학습을 해왔지요. 습득이 아니라. 학습된 것은 순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발화에는 사용할 수 없다. 바로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학습된 것으로는 언어를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대신 모니터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번역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번역은 가능하지만 영어 회화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적절한 인풋을요, 올바른 인풋이라고, 위에서 말한 부분과 비슷한데요, 이해 가능한 올바른 인풋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어 습득의 과정에서 정서적 장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서적 장벽, 다른 말로는 문화이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언어를 말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에서 영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영국의 문화를 계속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암기하는 것은 끝도 없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그들처럼 응용해서 언어를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모국어와 외국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모국어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인풋이 있지요. 아기가 말을 만들어내진 않으니까요. 엄마, 아빠, 빠빠, 맘마 하면서 엄마, 아빠의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들은 것이 뇌의 어딘가에 남아있고요. 그 뇌에 남아있다가 아기가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물, 영어로는 water 하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지요. 자, 외국어를 배울 때는 어떻습니까?
외국어를 배울 때도 인풋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만들어내진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 인풋이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인풋도 있었지만 아마 대부분의 인풋은 이런 인풋이었을 것입니다. 책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 영어를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잘 남아있진 않지만 어찌됐든 뭐 머릿속에 남아있다 치고요. 외국에 갔습니다. 외국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Could I have a cup of water, please? 하고 탁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먼저 한국어로 생각하지요. 물 한 잔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부탁이니까 could, I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웨이터를 이제 부르죠. Could I have a cup of water, please?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웨이터가 물을 탁 주면 고맙겠지만 What kind of water do you want to get? We have mineral water, soda. What about tap water? Tap water is free. What about temperature? Do you want to get hot water or just room temperature? What about cold water?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지나가는 문장들 머릿속에 붙잡고 그것들을 열심히 해석을 합니다. 웨이터는 팁 받아야 되니까 기다려주죠. 그런데 내가 펍에 갔습니다. 아주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라도 한마디 걸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Excuse me, can I take this seat? 좀 앉아도 될까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Sure, where are you from? 하고 물어봅니다. 나 한국에서 왔어. I'm from Korea. Korea, I love Korea. What is most exciting thing in your country? 니네 나라에서 가장 어떤 흥미로운, exciting한 게 뭐니? 얘 뭐라는 거니? 열심히 번역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 이 사람은 얘 영어 못하는구나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를 번역하는 것으로 익혀왔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익히는 과정은요, 일반적으로요, 먼저 듣죠. 아기가 엄마, 아빠, 빠빠, 맘마 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빠빠, 맘마 하면서 말을 하지요. 그리고 아기가 조금 더 크면 무릎에 앉혀놓고 우리 애기 동화책 읽을까요? 하고 리딩을 합니다. 요즘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죠. 그래서 라이팅을 합니다. 쓰기를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는 것이 문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정확히 거꾸로 배웠지요. 문법부터 하고요. 그리고 리딩, 그리고 리스닝. 라이팅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피킹은 더더욱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빼고 그래도 조금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리딩이겠죠. 그래서 그 리딩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언어를 익히기 위해 빠르게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리스닝,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을 스크립트를 통해 읽습니다.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는다고 한다면 말하기 훈련까지 되겠지요.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사실상 듣기를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뇌의 원리, 브로카 영역과 페르니케 영역이 상호작용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말한 것을 내 귀가 듣고 그것이 뇌로 가게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뇌에서 입으로 바로 나오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쓴 것을 가지고 입으로 뱉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쓴 내용이지만 입으로 뱉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뇌가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법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사실 이 메이트 책은요,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문장의 규칙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 문장의 규칙을 이용해서 문장을 작성하시고 내 입으로 뱉는다고 한다면 문장의 규칙은 나에게 체득이 되겠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듣고 그것이 뇌로 가거나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거나 또는 눈으로 읽고 그것이 뇌로 가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상호작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면요. 이 램스의 프로그램은요. 리스닝 앤드 스피킹입니다. 먼저 비디오를 통해서 보고 듣습니다. 그것이 뇌로 가게 되고요. 그 뇌로 간 내용을 내가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또 뇌로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다시 내가 입으로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입으로 말하게 되고요. 내가 말한 그 소리를 내 귀가 들으면서 그것이 뇌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뇌가 언어를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하기는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말하기를 훈련하기 위해 먼저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쓰기 위해선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Write and Speaking의 훈련 방법이 필요한데요. 먼저 쓰기 위해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손으로 써야 합니다. 손으로 쓰는 것의 중요성은 호문클루스 영상에서 뇌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가 쓴 내용을 또 내 눈이 읽고요. 그것을 내 뇌로 가게 됩니다. 내 뇌로 간 내용이 내 입으로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입으로 말한 것을 다시 내 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 귀가 들은 것이 다시 내 뇌로 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 뇌가 그 언어를 인지하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쓴 내용을 내가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뇌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성하신 내용을 또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훈련하신 이 내용들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웸스는 바로 그 잡아들이는 역할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학습하는 영어를 해왔습니다. 학습은요, 즉 암기는 빠르게 익히고 빠르게 잊혀집니다. 그리고 남지 않게 되지요. 이 또한 전두엽에서 담당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내일 영어 단어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 단어 시험을 볼 때까지는 그 단어들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전두엽에서 의미가 없는 것들을 지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습득은요,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변곡점을 지나면서 어느 순간 쭉 올라가는 그것이 습득의 원리입니다. 자전거를 타실 때도 그렇고요. 운전을 배우신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운전하라는데 어떻게 봐요? 했던 내가 카톡을 보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 나에게 습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습득은 처음에는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다시 학습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조금 느린 이 과정을 이겨내시고 나면 어느 순간 변곡점이 찾아오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급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티븐 크라센이라는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론을 근거로 해서 언어를 익히는 방법, 웸스의 이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웸스의 이론들은 이 뇌과학 기반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습득 원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들입니다.